조석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석이라는 건 밀물썰물. 그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물밀썰물을 일으키는 힘은요, 기조력이에요. 자, 바로 이 달이 원인인 겁니다. 자, 기조력의 원리를 한번 보시면요, 달은 지구 중심을 공전하지 않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한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패스하셔도 좋고요. 자, 달이 무거울까요? 지구가 무거울까요? 지구가 무려 80배나 무거워요. 자, 참고로 이렇게 천체 주변에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같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달의 항상 앞면만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작용하는 달의 기조력은요, 달의 인력과 공통 질량 중심을 도는 원심력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인력과 원심력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원리 한번 볼게요. 달의 인력과 원심력이 만나면 기주력이 만들어지고 기주력이 물을 당깁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부풀어 오르는 건데, 자, 일단 기주력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요, 천체가 무거울수록 그리고 거리의 제곱 3승에 반비례하네요. 자, 참고로 기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는 달이에요. 태양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태양과 달 중에 누가 더 큰 영향을 주냐면 달이에요. 달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하지만 거리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달의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거 봐주시고요. 이렇게 지구를 반으로 갈라주시면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달 쪽이 더 가까울까요? 2번 쪽이겠죠. 이 2번 쪽에서는 달의 인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가까울수록 크게 나타나고 멀어질수록 작아진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정반대편에서는 정말 작게 나타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다가 요 반대편으로 보시면요,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원심력은 무조건 달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합을 매치시켜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부풀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기주력의 크기를 보시면요, 달에 대해서 일직선에 위치할 때 제일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크게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달 쪽에 가까울 때는 달에 의한 인력이 더 강하고 달에 대해서 멀 때는 원심력이 더 강하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요. 자, 만조하고 간조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자, 만조와 간조의 의미 보시면 해수면이 가장 높게 부풀어 오는 시점, 간조는 해수면이 가장 낮게 부풀어 오는 시점. 우리 서해안에 가보시면은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죠? 밀물. 그쵸? 나가는 걸 썰물. 근데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풀어 온 바닷물이 있잖아요. 거기를 지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물 들어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지 않나요? 영상 보니까 되게 무서운 것도 좀 봤는데, 자, 어찌됐건 달의 방향과 일치하는 쪽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뭐 만조라는 거 하나 보시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뭘 느끼죠? 포만감.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올랐다. 간조는 가장 낮게 봐주시고요. 조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달의 위상에 따라 좀 달라져요. 기주력이 클수록 바다가 많이 부풀어 오를 겁니다. 기주력이 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기주력에 영향을 주는 천체들이 스트레이트로 있어야 돼요. 삭과 망일 때 스트레이트로 있으니까 조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밀물 때 높이가 높고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정도가 크겠죠. 그렇죠? 다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이렇게 수직일 경우에는요, 기주력이 작아요. 그래서 조차가 작습니다. 밀물일 때 조금 빠지고 썰물일 때도 조금 들어요. 예. 밀물일 때 조금 들어오고 썰물일 때 조금 빠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이야 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느낌적으로 좀 부족한 멘트가 뭐죠? 조금이잖아요. 이럴 때 조금, 이때 조차가 클 때 살이, 이렇게요. 뭐 대조, 소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때 지금 보름달이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하지만 대략 일주일 정도 뒤면은 조차가 또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 뱃사람들은 이걸 읽었대요. 괜히 달을 보고서 이렇게 한 달을 정의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단위로 달의 위상이 변하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상륙작전을 펼칠 때 요거 많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어느 바다 쪽으로 많이 상륙을 하죠? 서해안이잖아요. 밀물 썰물 이렇게 있고 달의 위상을 알면은 오늘 조차가 크겠구나, 작겠구나, 이렇게.
자, 조석주기 한번 볼 텐데 어찌됐건 기주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달이 중요한데요. 달의 공전주기는 29.5일. 뭐가 생각나세요? 상망월. 그쵸? 하루에 13.2도씩 공전하니까 빨리 뜬다, 늦게 뜬다? 늦게. 52분씩 늦게. 빨리 뜨는 건 별이었죠? 예, 이렇게 봐주시고 50분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물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 부풀어 오르는데 다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지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12시간이면 될 거예요. 그쵸? 한 바퀴 돌면. 근데 문제는 이렇게 12시간 동안 달이 가만히 있는다? 아니죠. 움직여요. 지구 주변 공전하니까 최대로 부풀어 오른 지점까지 25분이 더 걸려요. 어찌됐건 이 조석 주기는 12시간이 아닙니다. 25분이 추가되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무엇을 한다? 공전하니까. 그렇죠? 최대로 부풀어 온 지점까지 더 가줘야 돼요. 자, 어찌됐건 물이 들어왔다 빠지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오는 지점을 향해 우리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조석 종류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주조, 반일주조, 혼합조. 자, 일주조는 하루 단위인데 25분, 25분 더해가지고 50분이 추가가 되고요. 반일주조는 반일이니까 12시간이죠. 거기에 대해서 25분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혼합주는 뭐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두 회 발생한다고 하는데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이러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외워요.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해서 앞 글자만 떼서 일혼밥. 네, 일식을 혼자 먹는다 이런 느낌? 이긴 한데 출제 확률은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위도에 따라 일혼밭 이랬다지만요. 같은 위도에 동해하고 서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동해하고 서해 중에 더 밀물선물이 강렬한 건 어느 바다죠? 서해예요. 동해는요 기주력이 작용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작용해요. 밀물선물이 약할 뿐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형적인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단원에 대해서는요 달의 위상 그리고 조석 주기 그 다음에 조차 이 정도에 초점 맞춰주세요. 네,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석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서해안이니까 조차가 크겠죠? 네, 2005년 7월이라고 하고요. 간조 때 이제 썰물이 들어와서 이제 썰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육지와 섬을 왕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때 보면 달의 위상을 한번 보시면 16일에 상현이라고 하네요. 상현이면 조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럼 사리가 아니라 조금 아닐까요? 자, 17일 오전 요때쯤 보니까 조석 높이가 되게 어때요? 낮다라는 거. 높이가 낮다라는 건 이제 육지가 드러난 거예요. 길이. 그럼 거기를 걸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20일쯤 되면은 조차가 뭐에 좀 가까워질까요? 보름달, 망에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이땐 조차가 제일 작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제일 작은 날이니까. 어쨌건 20일은 16일보다 조차가 더 크겠죠? 이렇게. 자, 1번 문제 괜찮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2번 문제 조금 어려운데요. 자, 어찌됐건 밀물썰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풀어 온 해수면에 우리 지구가 도는 거죠. 그 원리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동일 경도에서 A, B, 달이 남중했을 때 기주력 이렇게 있고요. 옳은 거 한번 볼 텐데 A일 때 두 번 만조가 나타나는 높이가 다르다. 여기서 한번 만조가 나타나는데 해수면의 높이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만조 때 해수면의 가장 높은 지점은 B보다는 A가 더 해수면이 높겠죠? 이렇게요. 그렇죠? 자, A, B 보면은 경도가 같으니까 만조 시각은 같습니다. 이렇게요. 예, 굉장히 이론적인 문제고 좀 어려웠어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전혀 신비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한테. 예, 과학적인 현상이었고 프랑스에도 이런 거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몽쉘 미셸이라고 무슨 예, 이렇게 조차 있고 무슨 사원처럼 생겼잖아요. 수도원이라고 하던데 정말 끔찍한 수도원일 것 같고요. 자,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고요. 썰물 때 육지와 섬을 잇는 바다 밑바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올해 7번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건 이때쯤 열렸다라는 건 조차가 굉장히 크겠죠. 조차가 크기 위해선 달은 반달이 아니라 뭐여야 되죠? 뜨지 않은 사기거나 보이지 않는 사기거나 혹은 망이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철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때쯤에 살일까요? 조금일까요?
사려야겠죠. 그쵸? 영희가 맞는 것 같고, 온난화가 심해지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죠? 더 높아지니까 썰물일 때도 해수면 높이가 이렇게 높을 거예요. 그럼 거길 거서 가기 힘들고 좀 이렇게 헤엄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적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영희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재미난 문제였고요. 자, 4번 문제. 파랑과 조석. 파랑이라는 건 일종의 해파예요.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도라고 보시면 돼요. 주기성이 없습니다. 파도는요.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조석 주기는 몇 시간이었죠? 12시간 하고도 몇 분? 25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석 그 밀물썰물 빠지는 시간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보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해안에 가면은 조력 발전소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밀물썰물 주기를 잘 사용하고요. 자, 보시면은 진동 주기 보시면 조석이 더 길죠? 예. 주기라는 건 이렇게 이건 굉장히 애매하지만 네. 누가 더 규칙적이죠? 아무리 봐도 조석입니다. 진폭 변화는요. 자, 다음 진동은 누가 더 예측하기 쉽죠? 조석이겠죠? 이렇게. 예,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